요즘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관광버스를 타고 몰려다니며 소음으로 괴롭게 하던 예전과 달리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아진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몰려다닐 때도 문제였지만 제주 곳곳에 나타나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공중 도덕의식이 결여탓인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간 편의점과 면세점, 애얼은 가릴 것 없이 길 한가운데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런데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주장이 나오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선 국제 면허나 한국 면허 없이 중국 면허만 가진 중국인들에게도 렌터카를 비롯한 운전을 허가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은 최근 제주도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는 중국인 운전 허용 논란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최근 제주도 관광산업은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중국 내 여행 문화의 변화에 따라 대형 버스를 타고 다니던 과거와 달리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선 이들이 제주도 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는데요. 과도한 관광비와 불친절 등으로 떠난 국내 여행 수요의 만회를 위해 렌터카 시장은 물론이고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제주도 전반으로 중국인들의 소비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는데요. 중국인 관광 형태가 단체에서 개별로 바뀌면서 버스와 택시만으로 이들을 나르는 건 힘들다는 이유에서였고요. 현재 중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자국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한국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지난 5월 기준 103국을 대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운전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 중국은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죠. 당연히 중국 관광객들은 제주를 포함한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한 교수는 제주도를 살리기 위해선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에 나서는데요. 이 교수는 2022년부터 2023년 내국인 관광은 약 100만 명 감소했지만 중국인 개별 여행객은 늘었다. 이들이 지역 식당, 숙박업소 등 도내 곳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766% 증가했습니다. 사실 많기는 한 숫자입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75.4%인 약 69만 명이 중국인이죠. 제주 렌터카 업계도 제주도를 찾는 한국인이 점점 줄어들어 노는 차만 많다. 여행 기간에는 운전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밝혀 중국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운전을 허가해주자는 입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민들은 격렬히 반대했는데요. 중국인에 대한 일방적 특혜라며 교통사고 증가 우려에도 도민의 안전보다 중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중시하는 조치라고 항의해 결국 무산됐었죠. 제주도 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교통문화 차이와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교통 문화가 한국과 격차가 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한국의 교통법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 일부 지역에선 가장 우측 차선에서도 좌회전, 유턴을 허용하는 등 한중간 교통법규가 너무 달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국제규약에 따른 면허 허용과는 별개로 중국인들의 기초질서 수준도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관광객 기초질서 위반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는데요. 단속에 걸린 상당수가 중국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단횡단하다가 적발된 중국인들이 범칙금 납부 통보서를 전달받자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무단횡단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며 항의한 것이죠. 보행자가 이렇다면 운전자 역시 원래 하던 대로 운전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됩니다. 법규 차이와 인식 차이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작지 않을 것 같은데 보행자는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면 된다지만 차량이 사고를 낸 다음에는 특히 인명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하더라도 이미 늦지 않을까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묘소라지만 중국인들의
관광객에게 불법을 넘어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소탐 대실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주도에선 관광객을 늘리려고 불법 운전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합니다. 슈퍼 엔저로 인해 관광객이 급증하자 일본 오사카는 숙박객에게 부과되는 숙박세를 최대 500엔, 우리 돈으로 약 4,600원까지 올리고 적용 대상마저 늘렸는데요. 오사카는 2017년부터 이미 숙박세를 걷어왔지만 앞으로는 1인당 200에서 500엔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1박 5천엔 이상인 숙소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인에게도 징수하는 숙박세 외에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부과하는 관광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고 오사카 외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2023년에만 약 2,600여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을 방문했고 그 중에서 한국인이 695만 명으로 약 27.8%를 차지했는데요.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방 곳곳에까지 여행을 가면서 일본의 지방 경제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관광세 도입은 한국인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느닷없이 세금을 받으려는 이유는 관광객이 늘면서 일본 내 오버 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현지 사람들이 참기 힘든 정도라서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후지산 성지로 알려진 한 편의점에서 후지산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한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노상방뇨를 저지르는가 하면 주차장이 아닌 곳에 차량을 장시간 주차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취한 극단적인 조치였죠. 현지인들의 불만도 큽니다. 히로시마의 한 오코노미야키 음식점은 매주 금요일은 히로시마 사람들만 받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관광객이 너무 많아 지역 주민들이 못 먹기 때문이라는 이유죠. 일본인과 외국인을 차별해서 요금을 받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님이 왕이고 외국인들에게는 불편할 만큼 친절했던 일본인들이 이제는 오히려 매너 없는 관광객들을 받기 싫다며 초밥에 겨자를 잔뜩 집어넣거나 특정 국가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형편이네요. 일본만의 일도 아닙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과잉 관광을 막겠다며 도시 입장세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방문객에게 개방된 도시이고 관광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람선에서 내려 잠깐만 머무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크게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2시간 미만의 단기 체류 유람선 승객은 도시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시설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세금 인상을 통해 과잉 관광을 줄이겠다고 했죠. 아울러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관광객 대상 아파트 임대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이 늘수록 단기 숙박업소 증가에 따른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 등이 악화되어 바르셀로나, 말라가, 카나리아 제도 같은 인기 휴양지에서는 거주민들이 과잉 관광 반대 시위를 벌일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관광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는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관광 수입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중국인들에게 운전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초래될 재앙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운전을 하게 해주는 게 맞는 일일까요? 다른 나라 상황도 잘 참고해서 모쪼록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희 재미슈가 준비한 소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